최근 정규 7집을 깜짝 발매한 저스틴 비버. 그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 중 한 명입니다. Get my peaches out in Georgia. Yeah, shit. I get my weed from California. That's that shit. I took my shit. 모든 토크쇼에 초대되고 레드카펫을 휩쓸며 수만 석짜리 공연장을 단숨에 매진시킨 한 소년. 그가 무대 위에 등장하기만 하면 도시는 들썩였고 팬들은 기절하고 울부짖고 거리는 곧 광란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열기는 너무도 거세서 사람들은 이 현상에 하나의 이름을 붙이게 되죠. 비버 피버. 이 단어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한 소년에게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의 눈에 포착된 저스틴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지쳐 보이는 눈빛, 피로에 찌든 듯 노화된 얼굴, 카메라만 보면 화부터 내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표정. 예전의 건강한 미소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깡마른 몸은 마치 살이 하나씩 깎여 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의 풀린 눈동자, 혀가 꼬이고 입술에 계속 침을 바르는 모습은 우리가 영화나 뉴스 속에서만 보던 마약 중독자의 전형적인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찬란한 10대 스타는 도대체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전 세계가 사랑한 슈퍼스타 저스틴 비버의 삶을 통해 왜 어떤 이들의 성공은 그토록 찬란했으면서도 그토록 쉽게 무너지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약물 문제나 성격적 결함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이들이 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쓰러졌기에 우리는 그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척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그 붕괴를 웃으며 소비하고 있진 않았는지, 이건 단순한 유명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미디어와 대중 그리고 시스템이 만든 병리 구조가 아닌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며 그 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I'm Justin. I am from Stratford, Ontario, Canada. I am an artist. I make music. I started making music when I was really young, and I'm excited to share my journey with you. So come and check it out. 내기만 하면 차트 1위에 오르는 곡들, 공개하는 족족 매진되는 공연들,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으며 완벽한 셀럽의 일상을 사는 듯했다. 모두가 부러워한 저스틴 비버의 삶. 하지만 정작 그 찬란한 삶은 그의 것조차 아니었는데요. 그 곁엔 저스틴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보다 저스틴 비버라는 상품을 소비하려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 푼을 더 끌어내기 위해 그를 소모하는 비즈니스맨들,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기사로 돈이 되는 이슈를 지기 위해 그를 쫓는 파파라치들. 저스틴은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빛났지만 무대 아래서는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에 갇힌 채 자신도 모르게 감시를 당하는 실험쥐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은 셀럽들이 겪는 무기력과 불안, 우울증의 근원으로 바로 지속적인 대중의 주목을 지복했는데요. 계속해서 누군가의 눈에 노출되고 끊임없이 평가받는 삶은 결국 진짜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게 된다고 했죠. I mean, to grow up that young with that much spotlight, it's not easy. Imagine being a kid and never really having the opportunity to have any normal experiences. Everything that happens with you is scrutinized because you're living in front of a filter that calls for you to be perfect, but you're not. It's a gift, but a curse.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고통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곧 지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말은즉 우리 모두는 결국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정의당하며 살아가고 그 시선에 맞춘 모습을 연기하게 된다는 건데요. 결국 나라는 존재는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시선이 SNS라는 창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겨우 주변 몇 명만 나를 알았었다면 지금은 수천 수만 명이 내 말투 하나, 사진 하나, 심지어 아무 의미 없는 일상까지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세상. 누구든지 유명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수십 년을 헌신하고 정년퇴직을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개인 브랜딩을 통해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이직을 하며 자신의 가치를 넓혀가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더 높은 사회적 지위, 더 멋진 외모, 더 넓은 인맥,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나를 증명해주는 증표처럼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 증표를 관리하고 키우고 뽐내느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죠.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하지만 속은 텅 빈 채 그 껍데기에만 매달려 살아간다면
시작하면 그건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삶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점점 흐려지고 오직 보여지는 나만 남게 되니까요. 어릴 적부터 남다른 리듬감과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던 소년 저스틴 비버. 그의 어머니는 당시 막 생겨나던 유튜브에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아들의 커버 영상을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Burning to receive your grace. And I'm so sick of love songs, so tired of. 그저 추억을 남기기 위한 기록이었지만 그 영상들은 예상치 못한 주목을 받았고 불과 만 12살의 저스틴은 전 세계 대중 앞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SNS를 통해 스타가 되는 일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었지만 SNS가 탄생시킨 첫 번째 글로벌 슈퍼스타, 음악 산업의 판을 뒤흔든 전무후무한 존재의 등장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SNS를 통해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떠올랐던 한 소년이 이제는 같은 SNS 속에서 조롱당하고 오해를 받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한데요. 현재 하이브 아메리카의 CEO로 있는 스쿠터 브라운.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보던 중 저스틴 비버의 커버 영상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무언가를 직감한 듯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곧장 저스틴을 찾아 나서죠. 수소문 끝에 캐나다에 있는 그의 집까지 직접 찾아간 스쿠터는 특히 너무 어린 나이부터 아들이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던 어머니를 상대로 무대에 서고 싶은 한 소년의 꿈을 팔아가며 돈의 유혹이 섞인 끈질긴 설득을 이어갑니다. 결국 만 13살의 저스틴 비버는 360도 계약이라는 이름의 노예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죠. 혹시 360도 계약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더 이상 슈퍼스타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2009년 데뷔 싱글 원타임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7위에 오르며 저스틴 비버는 세상에 화려하게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데뷔 초반부터 말이 안 되는 성과였습니다. World is my world, and my fight is your fight. 이런 놀라운 성과 뒤에는 그가 데뷔도 하기 전부터 이미 유튜브 커버 영상으로 수많은 온라인 소녀 팬들의 마음 한켠을 선점하고 있었다는 점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유였죠. 그리고 마침내 만 15살의 나이로 저스틴 비버는 팝 역사상 최초로 데뷔 앨범 없이 빌보드 싱글 차트 40위 안에 무려 4곡을 동시에 진입시키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In the world, there's gonna be one less lonely girl. One less lonely. Tell me what I wanna hear. Tell me you love me. 당시 테일러 스위프트, 마이클 잭슨보다도 더 많은 검색량과 화제성을 자랑했던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초유의 신인이었죠. 그리고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슈퍼 메가 히트곡 베이비가 수록된 데뷔 앨범 My World 2.0를 통해 저스틴 비버는 무려 1963년 스티비 원더 이후로 무려 50년 만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최연소 솔로 남성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 영향력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죠. 당시 구글 검색어 기준 레이디 가가에 이어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이 되었고 베이비의 뮤직비디오는 무려 3년 동안 유튜브 전체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1위를 지키며 10대 소년 한 명이 전 세계를 흔드는 하나의 문화적 신드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누가 봐도 부러울 것 같은 삶,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주인공 같았겠죠. First time and I was lik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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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하지만 2021년 한 인터뷰에서 저스틴 비버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당시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고 살인적인 스케줄에 치여 그저 기계처럼 일만 했던 기억밖에 없다고요. 모두가 동경했던 그 무대 뒤엔 사실 한 소년의 외로움과 고단함이 조용히 겹겹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주변 사람들은 저스틴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수익을 내는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으며 어린 그는 그 책임감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고 지치고 힘들어도 이제는 못하겠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군가의 기대와 욕망에 붙잡힌 채 계속해서 소진되어 가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했던 저스틴 비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What? You tell me. Scale of 1 to 10. 7? Justin needs rest. I mean, that's really our best friend at this point. He's Yeah, giving it everything he's got. But doing 86 shows for any vocalist is a lot to ask. 그는 아직 10대였지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슈퍼스타라는 말로는 부족한 하나의 걸어다니는 기업이자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였고 시청률 50%를 넘긴 드라마였으며 전 세계가 집단으로 몰입하고 집착하던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렸죠. Has your mom given you the sex talk yet? My parents never gave me the sex talk.
Okay. So why don't you give me the sex talk? I feel uncomfortable right now. Oh. Why do you want to know the sex talk from a 15-year-old boy? That's pretty weird. You have to be naked on stage during one full song, or drink a cup of blended worms. I want some Bieber fever, and I want a Bieber rash. I want it all. It'd be like cougar rape. You smell amazing. How old are you? Thank you. How old are you? Wow, look at your eyes. Thank you so much. Look at him. Look at what a beautiful face. 물론 인기와 명예는 공짜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그 대가가 이토록 잔인하고 냉혹할 줄은 정작 저스틴 본인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팬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지만 그만큼이나 혹독한 미움까지 함께 견뎌야 했던 저스틴. 그의 베이비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곡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싫어요를 받은 영상이라는 모순적인 기록도 함께 남겼는데요. 저스틴을 향한 욕설은 그저 일상이었고 게이라는 조롱과 함께 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들이 온라인에 무차별적으로 퍼지기도 했죠. 심지어 어느 날 콘서트장에서 그를 실제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계획을 세운 전과범이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Received this letter from inmate Dana Martin. In it, he not only admits to hiring two men to try and kill the pop star in the past, but he says there's a new hitman on the loose planning to target Bieber. Really tight. Knot it in the front once, really tight, and put it in a knot. That cuts off the oxygen, and then you tie it in the back again, really tight, and that just seals the deal. The details are just unbelievable to me. I want to bring in. 단지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모두에게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그가 견뎌야 했던 미움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Here the big screen there, you see the court say, why would you boo the kid? The boos are from the guys. Stop worshiping him like he's some kind of god, because he's not. I hate Justin Bieber. I H-A-T-E Justin Bieber. 이런 삶이야말로 에이미 와인하우스, 커트 코베인, 브리트니 스피어스처럼 전 세계에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젊은 나이에 알코올에 의존하고 약물 중독에 빠진 끝에 세상을 떠나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너무 어린 시절부터 도를 넘는 관심과 감시 속에 갇혀 살아야 했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 뭔가를 얻어내려는 이해관계자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 불안과 혼란을 견디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피처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겠죠. 저스틴 비버 역시 불과 만 13살의 나이에 대마초를 시작으로 삶이 점점 더 힘겨워질수록 더 강한 약물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고 직접 고백했었는데요. But yeah, first time I smoked weed, I don't suggest this, but I was 13. There was a time where I was sipping lean, I was popping pills, I was doing Molly, shrooms, everything. And it was just an escape for me. I was just young. But my experience was in front of cameras and I had a different level of exposure and people and I had a lot of money and a lot of things. So then you have all these people around me just kind of hanging on, wanting stuff from me, knowing that I was living this lifestyle that they also wanted to live. I decided to stop because I felt like I was dying. My security and stuff were coming into the room at night to check my pulse. People don't know how serious it got. It was legit crazy scary. I was waking up in the morning and the first thing I was doing is popping pills and smoking a blunt and starting my day. 끊임없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대중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던 저스틴. 그러던 어느 날 그 억눌렸던 감정이 결국 폭발하고 마는 일이 벌어집니다. 2014년 당시 만 19살이었던 그는 술과 약물에 취한 채 람보르기니를 몰고 주택가에서 제한속도 2배를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결국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저스틴 비버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에 인종차별적인 농담까지 크고 작은 논란에 계속 휘말리며 결국 중국에서는 입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2년 가까이 저스틴 비버는 전 세계적인 망나니로 낙인 찍혔고 쌓아올린 이미지 역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는 무대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할 만큼 말이죠. His mother was a child when she raised him. And she was in a very conflicted relationship with his dad.
And so there was chronic stress. And these are things that I think a lot of people with secure households learn at a young age. I never had that security in a family. I never had that consistency. I never had the reliability and the accountability and all these things that make you understand the way the world works. I was a good kid, but I was still like a shithead. 모든 게 끝나버렸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저스틴 비버에게 남은 단 하나의 길이 있었는데요. 바로 음악이었죠. 2015년 여태껏 쏟아진 모든 논란과 비난을 잠재울 엄청난 앨범 한 장을 들고 저스틴 비버는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척이나 궁금해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고를 쳤던 저스틴이 이번엔 과연 어떤 사운드를 들고 나올지, 그리고 그 가사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말이죠. 그 결과물인 앨범 Purpose는 발매 첫 주에만 무려 65만 장이 팔리며 저스틴의 커리어 사상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순식간에 무너졌던 이미지는 뒤집히고 그는 다시 슈퍼스타로 부활하게 되죠. Is it too late now to say sorry? Cause I'm what you wanna say no, what do you mean? Oh, do you mean now?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이미지 변신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야 할 시점이었지만 퍼포스 월드 투어의 막바지에 이르러 저스틴 비버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으로 오랫동안 팬들 곁에 있으려면 조금은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남은 투어 일정을 전면 취소하며 무려 5년에 가까운 긴 공백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How did you feel when the tour came to an end? I mean, it didn't really come to an end. I was supposed to do a bunch of stadiums, but, and I'm someone who pushes until it's like, till it's like the last straw. So I just couldn't do it. I was doing everything right on tour, doing the ice bath every day. I was eating salmon twice a day. Like I was doing the right thing to try to take care of my body. And it was just like nothing was, just felt depleted and felt shitty all the time. So I was like, and I was sick and I didn't realize I was sick. So I had like Epstein-Barr, which is like, it's called mono. And then I have Lyme disease. So it was that, it was just, the exhaustion of just being on tour. And then it was just everything compounded, I think. 그 시간 동안 저스틴은 조용히 그동안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게 되죠. 헤일리와의 결혼, 신앙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까지 더해지며 조금씩 삶이 안정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담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저스틴은 슈퍼스타가 아닌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공개된 앨범 Changes와 Justice는 결혼 이후 그의 삶의 변화와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전작 Purpose에 비해 상업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한층 더 깊어진 감정과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That's all I wanna do. I'll be going through changes.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What if you had it all, but nobody to call? Cause I'm off my face in love with you. Got that yummy, that yummy, that yummy, yummy. My peaches out in Georgia, oh yeah shit. I get my weed from California, that's that shit. I took my chick up. 그리고 작년 8월 저스틴 비버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오랜 고통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조금은 평범하고 조금은 더 따뜻한 일상으로 들어선 듯 보였고 많은 이들도 그가 마침내 안정을 찾았다고 믿었는데요. Life is good. Life is amazing. We have so many things to be grateful for. So many things to, wake up and, look at and be like, oh my gosh. But, we got to make much of what we have. You can always be grateful for something. Grateful for something. Grateful for something. 하지만 2025년 현재 그가 다시금 점차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저스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은 저스틴 비버의 무너지는 사생활과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내면을 잔혹할 만큼 집요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I'm a father of a son. No, I'm a father of a real kid. No. We're gonna set boundaries here today with all of you today. Because I'm not to be with by any of you. You don't go to someone you don't know and you stick a camera in their face. You don't do that. All right then. You don't do that. But you're a celebrity.
인터넷 커뮤니티와 조회수와 클릭이 생명인 각종 매체들은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들만의 프레임에 맞춰 잘라붙이고 심지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야기들로 허위 사실을 덧칠하며 끝없는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스틴은 어떤 기사에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따뜻한 아버지였다가 다른 기사에선 아들 앞에서 대마를 피우고 아내에게 폭력적인 남편으로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기사들과 커뮤니티는 하나같이 왜 저스틴 비버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는데요. 헤일리 비버가 사실상 저스틴을 스토킹해서 결혼까지 갔다. 셀레나 고메즈와 베니 블랑코의 약혼 소식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너진 거다 등 누구나 자신만의 추측과 상상을 더해 하나의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있죠. You know, I have had to go through a lot of my struggles as a human, as all of us do, really publicly, and so people are always asking if I'm okay, and that starts to really weigh on me. You know, it starts to make me feel like I'm the one with issues and everyone else is perfect. 할리우드와 메이저 레이블들이 젊은 슈퍼스타들을 착취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갉아먹고 세워진 매우 정교하고도 반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가까운데요. 크나큰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의 입장에서 어느 슈퍼스타가 아무 사건 없이 순탄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을 불어일으키는 건 항상 그들의 고통이고 사고이고 논란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 실수하고 욕먹는 모습, 불안정하고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모습, 이 모든 게 자극을 팔아 이익을 내는 시스템 속에서는 상품성 있는 스토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슈퍼스타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고요. When someone is 13 or 14 years old, we know that the brain is not yet ready to handle all the rigor that comes with being an entertainer, let alone somebody who's quite as famous as Justin. 사생활이 없는 삶, 조그마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삶, 사람이 아니라 돈을 뽑아내는 하나의 상품으로만 여겨지는 삶. 만 13살, 아직 세상도 자기 자신도 잘 모를 나이에 메이저 레이블과의 노예 계약에 묶였던 저스틴. 성장통도 혼란도 허락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일탈조차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인생. 수십 대의 차, 수백억짜리 저택,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모한 시간에 비하면, 그가 버텨낸 무기에 비하면 그가 진짜로 얻은 건 비참함과 공허함뿐이었을지도 모르죠. 2023년 만 28살의 저스틴 비버는 그동안 발표한 모든 음원의 저작권을 힙넉시스라는 회사에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무려 약 2,700억 원에 달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음악 카탈로그를 파는 건 더 이상 신곡을 내지 않는 노년의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유산 정리 차원에서 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스틴은 이제 겨우 20대 후반이었죠. Somebody really in the know said that in 2022 he was on the verge of, and the words were, financial collapse. It's not cheap to be the biggest pop star in the world. He is the biggest pop star in the world. Of course he has to charter jets. Of course he has mega mansions, which by the way, we were told he paid cash. 8 buses. 8 buses, one that you do a renovation for $2 million on. Insistent on flying on only heavy jets, can't take a light regular jet. Right now he's in Iceland in a hotel for almost $60,000 a night, rented out the place. In Justin's defense, he was 13 years old when he became a star. He didn't understand money. And, you know, maybe Scooter should have, you know, schooled him better on money management. It was hard for me being that young and being in the industry and not knowing where to turn, and everyone, you know, telling me they love me and, you know, just turn their back on you in a second. People take for granted encounters and 오늘 저는 유명세와 평범함을 맞바꿔야 했던 저스틴의 삶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나도 저렇게 유명해진다면 그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일까? 그리고 정작 나는 지금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존재를 증명받고 있진 않았는지, 좋아요와 조회수로 자존감을 계산하며 살고 있진 않았는지, 남이 정한 기준 안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진 않았는지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나는 그새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결국 진짜 중요한 건 그 시선을 인식하되 그 안에 나를 가두지 않는 것.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가 진정한 자존감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 작은 용기야말로 지금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떠오른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